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DB금융투자에서는 견조한 실적과 저평가 매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에는 실적 개선과 성장성 가속화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마지막은 NH투자증권의 마지막 퍼즐 조각 맞추기입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휴원스입니다. 현재 구간 3%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3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3분기 휴원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4분기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오면서 전문 의약품 부분에서의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감소세를 보이던 호흡기계 처방이 앞으로는 증가세로 돌아서고 여기에 만성질환과 마취제 또 항상제의 매출액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뷰티 웰딩 부분에서는 락토페린과 같은 브랜드가 실적을 이끌 것이라 전망했고요. 특히나 여성 갱년기 유산균인 메노락토는 올해 427억 원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합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자회사의 실적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휴원스 푸디언스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이에 따라서 호실적을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56,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A스토리입니다. 현재 1.43% 상승하면서 21,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A스토리가 내년에도 자체 라인업의 본격화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에는 종영 후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리메이크 또 판권 계약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에서의 판권 판매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우영우를 원작으로 한 매출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제작 편수의 증가와 또 흥행으로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제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웹툰 원작의 무당의 경우에는 시즌제로 제작이 예상되면서 실적 기여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라인업이 본격화되면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A스토리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가스터디 교육인데요. 현재는 0.27% 상승하면서 7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ST 유니타스의 지분 100%를 양수하겠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인수를 위한 차입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평가했고요. 이번 양수가 승인될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교육의 공무원 사업 부문이 당장의 점유율 상승뿐만 아니라 매출액 증대와 또 영업이익의 손익 분기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 메가패스 가격 인상을 반영해서 내년 고등 부문의 실적 추정치도 기존 대비 6% 조정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집중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영유아 플랫폼 진출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 이번 인수가 확정된다면 교육업계에서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모든 연령을 통틀어서 충성 고객 확보를 통한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만나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리포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준비해봤고요.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인수 시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저희가 두 가지 리포트를 월요일부터 뭘 할까 고민하다가 FNF를 먼저 골라봤습니다. 이거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제목이 너무 솔직해요. 아무리 봐도 야박한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렇게 밸류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야박한지 한번 볼게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야박한지는 봐야 알겠죠. 원래 그렇죠. 이렇게 주는 사람은 많이 줬다 그러는데 받는 사람은 조금 받으면 야박하다 그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보면 연결 매출을 보면 YOY 기준 30% 증가한 한 4,3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YOY 기준 한 40% 늘었어요. 자, 4천억 매출에 그 1,000억 정도 이익이 났다.
우리 항상 이 영업이익률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네요. 이 의류치고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추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류 쪽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제가 높다라고 이 기업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평균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원래 의류라는 게 특성이 그렇잖아요. 이게 한 계절에 그 유행을 탔을 때 매출이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네. 그 유행이 지나면 결국 그게 이제 재고로 가고 나중에는 정말 뭐 결국 우리는 나중에 무게로 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FNF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많은 강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브랜드별로 보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매출이 한 27% 늘었고요. 저희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디스커버리 입고 디스커버리가 아니구나. 딴 거구나. 하여튼 뭐 저런 이제 브랜드 있는 것을 네. 입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MLB라는 상품 그리고 MLB 키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규 점포를 내서가 아니라 기존 점포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기존 점포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됐던 상황들이 좀 풀려가면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FNF가 갖고 있는 지금 그 안에서 잘 팔리는 캐시카우 역할하는 브랜드 명을 보면 이게 국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외에서도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디스커버리, 그거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브랜드 판권 같은 걸 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제가 어디서 만드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만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디스커버리를 붙이느냐, MLB를 붙이느냐 그런 거죠. 이게 둘 다 판권 사온 겁니다. 네. 예. 해외 모멘텀을 봐야 되는 게 FNF. 왜냐? 국내에서도 잘 팔리지만 제가 알기로 MLBA는 네. 중국 시장에서도 그렇죠. 엄청 예. 많이 팔린다고 들었거든요. 그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저는 이제 MLB가 굉장히 좀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 아들이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이제 노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스페이스 매장을 딱 들어갔더니 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거기 파시는 분이 교복 사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노스페이스가 교복처럼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막 MLB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MLB 모자를 하나 사줬더니 학교 가서 얘가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이 MLB의 그 느낌이 어떤지 간접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을 보면 전체 매출에서 약 50% 정도를 해외에서 성장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분기 대비해서 무려 30%, 2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76% 정도 늘어난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이제 겨울 것을 미리 땡겨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외 부분이 드러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는 9월부터 백화점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한 자리 숫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성장성이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으로 대표되고 있는 해외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3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우리가 FNF 최근에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가 다 중국향 MLB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숫자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FNF의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그랬잖아요. 이 회사의 그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이런 거는 잠시 후에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볼까요? 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특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유행이라는 것을 타잖아요. 유행이라는 걸 타는데 MLB나 디스커버리는 유행에 덜 민감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유행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남자 자켓 입는 분들이 자켓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넥타이도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짧았다 했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MLB와 디스커버리의 특징을 보면 이게 이제 계절마다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지만 1, 2년 전 옷을 입는다 해서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이 있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 MLB 모자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똑같은 걸로 그냥 팔 수 있기 때문에 할인 매장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브랜드가 갖고 있는 우수한 경쟁력이다. 이 부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높은 영업이익이 높다.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자, 표를 통해서 확인하죠. 제 얼굴서부터 제일 멀리 쪽을 보게 된다면 디스커버리나 MLB 키즈 해외 수출 부분 보면 다 늘어나는데 특히 디스커버리보다 MLB와 MLB 키즈의 부분의 성장폭이
굉장히 크죠. 2021년에 MLB 같은 경우 약 8천억 팔았고 올해 한 1조 1천억 팔았는데 내년에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21년 물론 2021년에 옷을 사신 분들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MLB가 성장한다고 보여주고요. 키즈 같은 경우는 무려 키즈도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태어난 친구들은 한자녀잖아요. 네. 이제는 뭐 2명 낳을 수 있지만 지금 MLB 키즈를 입을 정도면 한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또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표를 내려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것만 말고 전체적인 표를 보게 된다면 자, 첫 번째 표가 제 얼굴과 가까운 게 MLB 홍콩 매출 비중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숫자가 확 늘어나고 있는 것들 볼 수 있고요. MLB 연간 매출 추이도 전반적으로 이게 뭐냐면 MLB라는 게 이제 그 야구 브랜드잖아요. 이거를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판권을 얘네가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자, 표를 좀 내려보게 된다면 MLB 키즈의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2020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역성장했죠. 네. 코로나 상황이니까. 근데 벌써 그것을 넘어선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지금 30%인데 요 수치가 이제 변했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만 놓고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해외가 해버렸어요. 자, 다음 장을 한번 좀 살펴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런 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눈을 여겨보면 오른쪽 표, 뭐 왼쪽 표도 이제 유통 채널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은 입어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대리점 매출,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가 대리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팔리고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드는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평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우상향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여기까지만 일단 살펴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MLB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신생 브랜드예요.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선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많은 사람들이 안 입었기 때문에 소수가 입는다라면 굉장히 그건 돋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FNF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는 자, 이제 중국도 지금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시진핑 주석의 이제 3연임이 이제 확정돼서 네. 시진핑 주석의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건데 원래 시진핑 주석이 그 첫 번째 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그때 당시에도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성장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분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동안 과도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똑같아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특히 중국은 농민공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과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의 어떤 뭐 양평에 계셨던 농사 짓는 분하고 주민등록증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이해가 안 가죠. 농민공 주민등록증이 따로 있고 도시 주민등록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도시 주민등록증을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만 농민공들은 못 받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총리도 바꾸고 본인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서 분배 쪽으로 가게 되고 성장을 잡겠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또 이런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 이런 것들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FNF가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 MLB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건데 중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꺾이게 되면 이 부분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다. 이 점은 염두에 두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채팅방에 요즘 학부모님들이라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쫙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휠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휠라보다는 디스커버리, MLB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뭐 강자인 아디다스, 나이키도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올려주세요. 지금 이제 네.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폰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어린아이가 집에 아파트 자기 방문을 부셔버렸대요. 왜요? 부모님이 아이폰 안 사준다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근데- 혼나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벌써 이제 어른이고요. 네. 그들 생태계에서는 아이폰을 안 들고 있으면 그 노폐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사주고 안 사주고는 뭐 사주면 되는 거죠.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 네. 갤럭시나 이거나 그들이 그 생태계에서 못 빠져나온다 보면 10년 뒤에 우리나라 갤럭시와 아이폰의 격차는 저는 좀 두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애가 방문을 부셔요. 그래서 신문에 시청자분들 지금 지금 여러분들 놀라셨어요. 네이버에 포털 사이트 네.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워낙 친구들이 하는 거 다 같이 해야지 뭔가 공동화에 대해서 그렇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브랜드별로 더 심화돼서 나타난다. FNF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의 트렌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중국 이야기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체크해봐야 될 변수들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리포트 믿어봐야 될까요? 예, 일단 현상들은 잘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그 다음 분기 내년을 예측한다라는 게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현상은 잘 분석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와 소비의 바로미터다라고 FNF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리포트 잘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타증권의 리포트 이수페타시스예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통신 장비지만 보면은 마음이 한켠이 아립니다. 아려. 이게 타이밍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죠. 정말 물 들어와서 노져올 때 코로나가 터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자, 아주 딱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5G를 가장 빨리 선점하겠다라고 시도를 했는데 가게 차리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자, 어쨌든 상황을 봅시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 대략 한 1,600억 정도, YOY 기준으로 4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340억. OP 마진이 19%, 20% 정도 달하니까 나름대로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대한 예측까지도 했는데요. 4분기도 대략 한 320억 정도니까 지금 한 350억에서 320억 정도니까 쏘쏘인 것 같아요. 근데 성과급을 이제 4분기에 주는 거 30억 반영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결국 3분기 실적 나쁘지 않고 4분기도 뭐 이 정도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페타시스에도 MLB가 나와요. 저희가 맞아요. 조금 맞아요. 전에 FNF 이야기할 때 예. 브랜드 MLB 이야기했는데 이 스페타시스도 MLB가 있습니다. 이 MLB 신규 투자에 따른 전망을 보면 이제 투자한 만큼 값어치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어때요? 예, 저도 제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현 아나운서가 이제 눈에 똑같은 자, 근데 이게 네. 저도 이걸 보면서 그 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수페타시스만 놓고 보면 10월 17일 날 신규 투자 410억에 대한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8일 날 540억에 대한 신규 시설 공사에 공시를 했어요. 이게 다 MLB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적층 통신 장비를 만드는 건데 이게 대략 올해만 1,000억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신규로. 그런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나오는데 한 분기에 그러면 연간으로만 한 2, 4, 8천억 나오는 것 중에 그 신규 투자를 1,000억 정도 하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얘네만이 아니에요. 얘네만이 아니라 글로벌 PCB 공사인 다른 나라 이제 미국인 것 같은데 TTMI US라고 돼 있으니까 말레이시아에다가 1.3억 달러를 들여서 공장 증설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에서도 보여지듯이 각 이제 이 결정은 독립된 결정이죠. 독립된 결정이 모여서 증설한다라는 것은 이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로 공급하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지만 이 업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자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이전에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 업계는 앞으로 커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는데 그럼 투자 아이디어 이번에도 리포트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볼까요? 글쎄요, 이제 뭐 여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수주 집중이다라고 하고 예상이란 단어를 뺀 것 같아요. 여기 리포트를 보면 네. 미중간에 분쟁의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된다. 고연산 AI 서버용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2023년에 이런 부분들이 대략 한 20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분기 2천억 파는 회사가 200억이 들어와서 이게 수혜를 본다? 굉장히 좀 미약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제목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일단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리포트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뭐 리포트가 이제 뭐 글로벌 수지가 들어오는 것은 뭐 내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테크 기업들 특히 이 업계가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투자는 긍정적이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추후에 어떠한 수주들이 나올 것인지 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계속 팔로우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이슈페타시스까지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